아내와 대화가 안 될 때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싸움이 될 것 같은 긴장감, 조금만 다른 의견을 말해도 바로 돌아오는 예민한 반, 그리고 내가 뭔 말만 하면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답답. 혹시 요즘 이런 감정 자주 느끼고 계신가요? 같이 사는데도 멀게 느껴지고 같은 집에 있는데도 괜히 불편하고 말을 꺼내려다가도 또 상처받을까 봐 입을 닫게 되는 상황들. 이게 반복되면요, 내가 집에 와서 지금 뭘 잘못한 거지? 아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분 사이에 이 외도와 같은 큰 이슈가 없는데도 아내와 이런 계속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남편분이 계신다면 이것은 둘 사이에 관계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입을 닫아버리시거나 혹은 아내가 화를 낼 때 그 순간 같이 화를 내버리시면 두 분의 관계는 절대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아내랑 대화가 안 되고 얘기만 하면 계속 상처만 주는 아내와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대화가 열리고 부부관계가 나아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도 아내분도 서로가 덜 상처받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나는 그냥 의견을 얘기한 건데 아내는 왜 화를 내는 거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내의 짜증과 예민함은요,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 밑바닥에는 보통 이런 마음들이 숨어 있습니다. 불안함, 서운함, 이해받고 싶다는 외로움, 오래 쌓여온 정서적인 피로들. 다시 말하자면 아내는 당신을 공격하려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상태일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부정적인 반응은 남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불편감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차올랐다라는 신호라는 걸. 아내의 상태를 한번 물끄러미 살펴보십시오. 불안한지, 지쳐있는지, 혹은 서운한지, 외로운지, 이걸 조금만 알아차리기 시작하셔도요, 아내에 대한 이해와 대화의 태도,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이런 걸 발견하시기 전까지 남편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니, 아내가 화내니까 나도 화가 치밀어서 그러는 거죠. 남편이라고 왜 참아야 합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화가 나죠.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점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는 순간 관계는 두 배로 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미 불안과 서운함 상태에서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일 테고 그 상황에서 남편까지 화를 내면 아내는 그것을 더 큰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 큰 싸움으로 번져가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이 잘 풀어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내가 얘기를 하면 그 의도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감정적으로 말할 때 남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해결책보다도 감정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차분하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은 너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물어만 보시는 것만 해도 아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료해지고 대화의 초점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요. 아내가 처음에는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열을 받았지만,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바로 얘기를 안 해주더니 나중에는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을 함께 처리해 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니까 조금 서먹하더라도 고마운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논리적인 반박보다 감정의 표면을 먼저 인정하는 것을.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시한 적 없는데 이렇게 반응하면 팍 기싸움이 시작되죠.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들렸다면 내 입장에서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었겠다. 이 말은 내 말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려는 아내는요, 이런 얘기를 보고 조금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에는 적어도 아내의 감정을 인정해주겠다라는 화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아내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 입장에서 사실이 어떠하든
아내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이마저도 부정하면요, 그거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그 이후에 대화도 이어질 수 있고요.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약 감정이 너무 격해지셨다면 일시정지를 거세요.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너무 올라가면요, 대책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개싸움이 됩니다. 이럴 때는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우리 잠깐 쉬고 다시 얘기하자 하고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 이거는 회피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로 전진하기 위한 일보 후퇴입니다. 좀 더 가면 감정이 폭발하겠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거실 수 있는 거죠. 이걸 느끼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고, 또 그때 일시정지를 쓰시면서 관계를 너무 극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다듬어 가실 수 있는 이러한 일시정지를 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짧게 얘기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시다면은 미리 언지를 해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시정지를 걸 때 아내분도 자신이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최대한 조절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는 분명하게 그러나 말투는 부드럽게 말하기입니다.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계속 상처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물꼬가 트이고 얘기를 해보실 수 있을 때에 아이메시지로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나는 큰 소리가 나면 좀 많이 힘들어. 조금만 차분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내가 계속 비난을 할 수 있죠. 화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화가 안 풀려서 그렇게 반응하는 걸 겁니다. 하지만 아이메시지로 말하는 거는 비난의 조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표현하실 때 여러분의 경계선을 지키면서 또 아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많은 경우 남편분들은 아내가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큰 소리가 나면 좀 대화하기가 힘들어져. 조금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아내가 계속 비난을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경계선을 지키면서 아이메시지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여기까지 실천하셨다면 기본적인 대화 구조는 어느 정도 잡히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남편분들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제 아내는 좀 달라서요. 말을 안 하면서 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쎄하게 감정을 폭발시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아내분들마다 이 감정을 폭발하는 유형이 좀 다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전에서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비난형 폭발입니다. 말이 막 공격적으로 튀어나오는 분들이시죠. 예를 들면 당신은 맨날 나를 무시해.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반박입니다. 내가 언제 무시했는데 또 왜 그래? 그건 네가 과민 반응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반박하는 순간 아내의 감정 폭발은 두 배가 돼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건 내가 생각보다 크게 실수하겠구나. 이렇게 말할 만큼 많이 힘들었다는 거지. 천천히 얘기해줘. 네 감정이 어떤지 듣고 싶어. 이 세 문장은요, 비난을 즉시 감정 표현으로 바꾸시고 몇 번 해보시면 아내의 비난이 감정 표현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화해 보실 수 있게. 비난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대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감정 과잉형 폭발입니다. 울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유형이죠. 이 유형의 아내는요, 화를 내면서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감정 넘쳐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아내들입니다. 예를 들면, 난 너무 힘들어. 당신은 왜 나를 몰라? 나 진짜 외롭다고. 제 감정 연기가 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감정을 보이시는 아내분 계신가요? 이때 남편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심하게 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굴면 관계는 바로 얼어붙습니다. 이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울 일이 또 시작이네. 이제 그만 좀 울어. 이런 말들은요, 이런 유형의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닫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눈물 나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울어 하나 너에게 듣고 있어. 너의 마음이 얼마나 지쳤는지 알고 싶어. 얘기해줘. 이렇게 톤을 조금 다운해서 이야기해보시는 겁니다. 울음은 감정의 신호일 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받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려면요, 평소에 남편분들도 감정 단어나 감정 얘기를 쓰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좀 잘 추스릴 수 있으셔야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침묵형 폭발입니다. 말없이 차고
차갑게 굳어버리는 유형이죠. 아내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문을 닫고 들어가거나 표정이 차갑게 굳어져 있는 순간 있죠. 그럼 딱 보시면 이거 분명 화난 건데 말을 안 하는 거. 말을 안 하니까 더 무서운 마음이 들죠. 이럴 때 하시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말 좀, 또 삐졌네. 유치하게 왜 이래?요. 이런 유형의 아내는 더욱 고립감에 빠지게 되고 이런 감정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화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 같네. 가볍게 얘기해보는 겁니다. 괜찮아. 같이 얘기하자. 너 얘기 듣고 싶어. 내 표정 보니까 많이 지친 것 같아 보이네. 하고 잠시 공간을 가져보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한 걸음 떨어져서 기다려주세요. 침묵형 아내는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태도에서 마음이 여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한 걸음 떨어져서 기다려주세요. 때가 되면 이야기를 꺼내실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대응법을 남편이 알고만 있어도요, 싸움이 절반 이상 줄고, 감정 폭발이 짧아지고요, 또 대화가 가능해지고, 남편도 훨씬 덜 지치게 됩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내를 바꾸려는 것이, 아내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나의 태도를 만드는 것. 여러분의 태도 하나가 바뀌면 부부의 대화도 달라지고, 감정 폭발의 강도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아내의 반응도 점점 안정되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훨씬 덜 상처받게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아내를 비난하기 위한 영상도 아니고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당신 책임이다 라고 짐을 지우는 영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서투르고 지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작은 이해 하나, 작은 태도 하나하나에서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또 아내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덜 아픈 하루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로노렉트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